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0일경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 사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이제 벌써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 정도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개월에서 1년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플러스 1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작 2년을 살 수 있는 거구나. 항암을 하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데 그 고생을 하고 2년을 살 수 있다니 정말로 절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눈물도 제대로 흘려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게 꿈이 아닐까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결코 또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변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내 동생 누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 1년 안에 암이 다 퍼져서 죽었다. 내 친구 누가 폐암에 걸렸는데 항암을 조금 늦게 해서 3개월 안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그때 다시 여쭤봤죠. 선생님, 제가 항암을 하게 되면 완치의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사기유방암은 완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왜 하는 거죠? 했더니 연명치료입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명치료라는 게 뭐야? 네. 그러니까 암을 없앨 수는 없고 암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물론 축소는 시킬 수 있겠으나 항암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 현대의학의 항암 치료로도 암이 계속 커질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결국 안 되면 암이 극성을 부리고 치성을 해서 결국은 저세상으로 가는 그 최종 그 꼬리는 그냥 죽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절망스러웠죠. 그렇다고 해서 제 그런 나는 죽음의 운명 안에 이미 들어섰구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암이 뭐지? 도대체 나를 초토화시키는 이 암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암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암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우리는 보통 암을 죽는 병, 무서운 병,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왜 생겼고 하는 그거는 전혀 모릅니다. 대부분은. 자세하게 몰라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암에 대해서 알고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암에, 나를 초토화시키는 그 암의 실체를 알고 죽어야 좀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 자료, 동영상, 각종 카페 다 뒤져가면서 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면서 암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학습을 하면 할수록 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책 중에 말기암 환자들이 기적처럼 산에서 살아남았다.
뭐 그런 내용들의 책을 봤는데요. 말기암 환자들이 산에서 살아남은 거는요, 결코 기적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기적의 용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 되게 좀 우스운 얘기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수많은 일반인들이 현대 문명 속에서 자연 생활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건강을 유지를 한다는 그게 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연의 일부인데요. 그 자연에서 멀어진 삶을 살면은 질병은 사실은 당연히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자연과 우리가 연결지어져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거는요, 커다란 이 우주 대자연이 아주 작은 소자연인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듯이 건강한 싹이 트는 조건이 있고요. 암이나 온갖 질병이 싹이 트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건강한 싹이 트는 조건은 다름 아니게 마음 편하게, 평온하게, 즐겁고 기쁘게, 이런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요. 네, 그리고 충분한 수면, 충분한 호흡, 또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 올바른 먹거리, 바르게 먹는 습관, 이런 조건들이 내 몸에 충분히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 몸에는 건강한 싹이 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감정의 문제죠. 두려움이라든가 분노, 슬픔, 어떤 결핍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뭐 극한 노동도, 육체적인 노동도 스트레스죠. 예, 너무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 또 부족한 수면, 잠이 항상 부족하다면, 또 얕은 호흡, 보통 우리가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안정 상태가 되지 않으면 호흡이 얕아지죠. 네, 당황스럽거나 그럴 때도 호흡이 얕고, 놀랐을 때도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리고 저체온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냉방병 시대라고 하지요. 예, 온갖 이 냉방병이 또 암의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은 어떤 때 보통 하나요? 감정이 충족되지 않은 뭔가 때문에 우리가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식, 왜 밤에만 그렇게 먹을 게 땡기는지요, 그죠? 예, 그리고 군것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선한 야채나 과일로 군것질을 하는 거는 좀 드물고요. 보통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군것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당분 중독, 저도 당 중독자고요. 또 밀가루 중독, 네, 저도 밀가루 중독입니다.
특히 빵 종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튀김 중독. 겨울에 따끈따끈하고 기름 냄새 날 때 그 포근함,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튀김 중독자였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술과 담배로 해소를 하지요. 네. 저도 폭식증이 있습니다. 폭식은 언제 하나요? 네,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그 나쁜 습관. 예. 음식을 바르지 못하게 먹는 습관들이 암이나 온갖 만성질환, 자가면역 질환을 싹 틔울 수 있는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우리 몸에 심어놓은 어떤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치유력이 발휘가 되려면은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내 몸에 충분히 배어 있어야만 그 자연치유력이 발휘를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병이 생기더라도 내 몸에 치유력이 작동이 되어서 약을 쓰지 않더라도 잠만 자도 감기가 낫는다라든가 출혈이 멎는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서 사는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진단은 받지 않았더라도요, 암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비암 환자, 예비 만성질환자, 또 예비 자가면역 질환자들이 어쩌면 줄줄이 줄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어쩌면 암은 자동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 발아하는 조건이 햇볕, 온도, 수분이라고 하면은 그 싹이 트고 또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열매까지 맺잖아요. 네, 암이 생기는 이치도 이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암세포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안 걸리는 걸까요? 네. 우리 몸속의 체내 환경을 위의 그림처럼 환경을 좋은 습관, 생활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몸에 암세포가 늘 돌아다니더라도 발화를 하지 않는 거죠. 싹 트지를 않는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면 돌아다니던 암세포가 어느 일정한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그런 환경을 찾아서 싹을 틔우고 있는 거다. 예, 그런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발화할 만한 조건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암 진단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몸이 암세포가 싹트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암이 생기는 건요, 그냥 자연현상이고 인과 법칙일 뿐이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자연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뭐 몸의 환경을 좀 나쁘게 했어도 암이 발생하지 않게 해줄까?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히려 더 냉정하죠.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뭐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그 사람 살아온 그 인생길이 그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못되게 살았는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은 그냥 조건이 만족이 되면 싹을 틔우는 것일 뿐이고요. 자기 할 일이 그거예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 조건에 딱 적합한 싹을 틔우는 것, 그것이 자연이 하는 일이라고 그 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결국 자연은요, 누구 편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연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 결과치를 얻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생각난 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 뿌린 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거둔다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쁜 씨앗을 뿌렸으니 나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암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으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결국은 내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풀 수 있는 열쇠는 내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학 치료의 반대 개념으로 자연 치유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은 이 둘은 대등한 차원으로 다룰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 치유라는 개념이요, 현대의학 치료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꾸 대등한 개념으로 자연 치유를 받아들이니까 현대의학을 전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연 치유를 한다라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일부 받더라도 그 바탕이 자연 치유의 토대 위에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은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치유를 하는 사람은 모든 현대의학을 전면 거부한다가 아니라 자연치유를 바탕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자연치유의 개념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치유라는 게요, 치유라는 이 용어 때문에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들만 모든 걸 저버리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을 자연치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연치유는요, 풀어서 말하자면 최대한 자연생활에 근접한 생활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활 패턴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생활에 근접한 생활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연치유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라고 하면은요, 자연치유와 현대의학의 치료 개념은 이렇게 동등한 또는 대등한 그런 개념이 아니다. 자연치유는 현대의학 치료 개념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치유가 토대가 된 다음에 그 위에 현대의학의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치료조차도 훨씬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밑바탕, 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시다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에 들어가서 말기암 환자가 암이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래서 기적이라는 용어가 붙을 수도 있지요. 자연치유는 방법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방법인 거고요. 또 그 효과 면에서는 기적 같은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그 기적이라는 용어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연인인데 당연히 가장 자연에 근접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정말로 그 건강한 자연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암 환자들 대부분 다 살펴보시면은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삶 또는 자연이 애초에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암이 걸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몇십 년을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구르고 구르다 보니 정말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생활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몇십 년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좀 생소하고 낯설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뿐인데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에 들어가면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 몇 가지를 충분히 충족을 시키면 지금이라도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자연치유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계속 자연치유하는데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정말 맞을까? 예, 이런 의구심 자체가 들지 않을 정도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또 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치유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예, 유익하셨다면 부끄럽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자연치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